올해 벼멸구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하기는 한 2,900헥타 정도 피해 면적을 예상했었습니다. 네. 돈으로 따지면요. 돈으로는 항상 안 해보셨어요? 네. 우리가 군에서 적극 대응하고 알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건의하고 해서 벼멸구가 재해로 인정을 됐고 또 그에 노력한 결과 농민들에게 일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전에 방제를 더 잘 했더라면, 사전에 안내를 더 했더라면 미연의 방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았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도 커요. 그리고 벼멸구 긴급 방제 약제비를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렇게 활용을 했잖아요. 네. 벼멸구 약제 하기 전에 우리가 방제비 지원했죠. 네. 기본 방제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논이 약 8,400헥타 정도 되죠. 지금 7,900헥타 정도. 예, 약 8,000헥타 정도. 네. 그럼 올해 지금 4,100헥타 약 50% 정도 방제 지원을 했어요. 지금 벼멸구 관련해서 6,500헥타 정도 지금. 아니 전에 우리가 공동 방제비 말고 네. 네네. 4,200헥타. 드론 방제 비용이 있지 네. 않습니까? 4,200헥타 정도. 예. 네. 100%를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방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방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한다고 저희가 의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시죠? 네. 드론 방제만 방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약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로. 약제 쪽은 농약비 네. 지원으로 네. 그럼 우리가 드론 농가를 위한 방제는 방제였다. 네. 올해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지적에 네.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서 더 아쉬웠던 점이 뭐냐? 이 방제 때 100% 우리가 이 활용을 했었더라면 벼멸구가 이렇게 심하게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9월 기상에 너무 또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11억 예산 세워놓고 5억 2천만 원밖에 못 써가지고 나머지 돈은 이제 어쩌시랍니까? 예.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네,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네. 홍보도 더 열심히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네. 만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대부분 대농에서 가도 남을 정도의 양으로 지금 가공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그래서 너무 크죠. 소농들이 가져가서 뭐 젤라또를 한다거나 다른 제품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기계에 묻어 있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한 마리 가서 이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한 마리량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 기계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어떻게 우리가 2억 3,700만 원어치의 사업으로 지금 들어갔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서 가공센터장을 소농들이 정말 우리 집에서 좀 하기 어려운 거 가공센터에 가서 가공을 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이걸 가공센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농업하고 관련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오는데요. 그 친구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땅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땅의 용도가 과연 내가 하는 일에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류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지를 정확히 못해서 사실은 자기네가 뭔가를 지어야 될 땅 자체가 토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구매를 해서 그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어느 정도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땅 토지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일이 중단되는 시점. 그래서 절대로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해서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올라가는 친구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전에 저희가 보성군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농업 회의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 회의소가 저희가 잘된 데를 한번 가봤고 그리고 또 사례가 좀 별로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농업회의소라는 자체가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분야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한쪽에서만 치우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쪽파를 하신 분이든 감자를 하신 분이든 어업을 하신 분이든 또 어떤 다른 분야를 하신 분이든 비닐하우스를 하신 분들이 그 소규모로 모여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농업회의소에다가 서로 상담을 해서 이걸 중구난방으로 우리 보성 군에 있는 과에다가 뭐 개인이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달력이라든가 또 그분들끼리 같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 분야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합의를 해서 또 어떤 부분을 목적을 창출해서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그 농업회의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무언가를 꿈을 꾸고 농업을 꿈꾸고 오신 분들이 그런 농업회의소가 자리를 하고 있다 하면 그 분야의 전문 부분들과 함께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살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다가 전혀 모르는 이 타지에 와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젊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또 기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 청년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기초 과정에서 힘들어서 다시 왔다가 떠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어디다가 말을 해도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금 발벗고 나서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